자, 642쪽은 다 설명드린 거네. 여기서 이제 개정법이 하나 나오네요. 643쪽 8번.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 무허가 주택이죠? 그래서 건축물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몇 프로 이상? 50% 이상의 토지는 주택의 토지로 안 보고 세금을 많이 과세하기 위해서 합산 토지가 된다는 뜻이에요. 무허가 주택,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50% 이상은 합산한다.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납세 의무자. 자, 납세 의무자는 항상 하루 갖고 판단하죠? 하루 갖고 판단합니다. 누가 내는 거다? 6월 1일. 공부상 하면 안 되죠. 사실상 소유자가 1년분의 납세 의무자가 된다. 6월 1일을 뭐라 그런다? 과세 기준일 현재. 그래서 사실상 소유자 판단은 매매 같은 거는 잔금 기준이죠.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일을 갖고 사실상 소유자를 판단하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공유재산. 공유재산은 무조건 뭐다? 지분만큼 전체 세금을 계산한 다음에 지분이 따로따로 있죠. 지분만큼 지분권자. 지분권자. 큰 자 그러면 안 돼요. 1인 하면 안 된다. 괄호도 조심해야죠. 지분 표시가 없을 때는 균등한 걸로 본다. 본다와 보지 아니한다 헷갈리면 안 돼요. 이런 경우 어떤 경우라고 그랬어요? 분할 등기가 안 됐다. 지분 표시가 없죠? 그러더라도 균등한 걸로 봐서 결론 공유는 무조건 누구의 납세 의무자다? 지분권자. 그리고 3번 주택이네. 그래서 주택은 1인 소유든 공동 소유든 소유자가 다르든 어떻게 계산한다? 주택과 토지를 합산하여 주택과 토지를 합산해서 뭐가 먼저 나온다? 산출세. 합산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하죠. 주택이야 주택. 이렇게 토지가 있고 건물은 갑소유고 땅은 을소유자, 을소유,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토지, 건물을 구분하여 그러면 안 돼요. 합산하여 세금을 면적 계산해. 그럼 소유자가 다르니까 세금을 안분해야죠. 아까 배웠잖아요. 세액을 안분할 때는 무슨 비율로 나누어라?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누어 각각 소유자에게 날아가겠죠? 그래서 세액을 나눌 때는 면적 비율하면 안 돼요. 시가 표준액 비율. 자, 그 다음 이번에는 공부상 소유자다. 그럼 원칙은 6월 1일 사실상 소유자가 내죠? 그러나 사실상 소유자와 공부상 소유자가 다를 수가 있다. 소유권 변동. 소유권 변동이 뭐라고 배웠어요? 뭐라고 배웠다. 잔금은 끝났는데 매수자가 뭐를 안 해가? 등기를 안 해가. 등기를 안 하니까 정부는 뭐다? 값을 몰라. 을에게 고지서를 보내죠. 그래서 을은 억울하니까 뭐하라? 신고하라. 그럼 신고하면 사실상 소유자. 신고를 안 하면 사실상 소유자를 모르니까 공부상 소유자.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지네요. 그래서 1번 소유권 변동 신고하지 아니하여 그럼 사실상 소유자를 모르잖아. 어쩔 수 없이 매도자인 공부상 소유자에게 고지서를 보낸다는 뜻입니다. 그럼 2번도 똑같은 맥락이네요. 공부상은 개인 명의, 근데 사실상은 종중재산이다. 포인트가 뭐다? 신고하지 아니하여. 그러면 종중을 모르기 때문에 뭐다?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다. 근데 종중을 등기하거나 신고하면
그럴 때는 사실상 소유자인 종중이 되고, 그래서 신고를 아니했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답이 된다라는 뜻이고, 사용자. 자, 사용자는 어떨 때만 납세무자가 된다? 귀속이 분명하지 않을 때, 그 재산이 소송 중에 있거나 재산의 소유자가 행방불명 등 그럴 때는 세금은 걷어야죠. 누구에게 고지서를 보낸다? 그 재산을 사용하는 사용자. 그래서 사용자가 답이 될 때는 뭐다?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 불분명. 그래서 이 지문은 절대 공부상 소유자에 속으면 안 되죠.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매수계약자는 세 가지가 동시 충족돼야 돼요. 국가 등, 그 다음 연부, 그리고 무상. 그럼 우리가 재산세 부과근거는 뭐라고 옛날에 배웠나요? 미래의 수익력이다. 미래의 이득을 챙기는 게 법상 납세무자다. 수익력이죠? 그럼 무상이라는 얘기는 국가 소유예요? 잔금이 안 끝났다고요? 안 끝나더라도 매수계약자가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을 때는 매수계약자가 납세한 의무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네요.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거예요. 꼭 구분하고.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역시 연부 대신에 선수금, 잔금 전에 미리 받은 돈이죠. 포인트는 무상이다. 그럼 무상으로 받은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래서 무상으로 받은 자를 뭐라고도 얘기한다? 매수계약자. 이렇게 세 가지가 동시 충족될 때만 매수계약자입니다. 하나라도 불충족되면 매도계약자로 바뀐다. 예를 들어서 유상이다. 그럼 매도계약자로 바뀌죠? 근데 누구로부터 취득해? 법인. 그럼 이럴 때는 법인이 내야죠. 하나라도 불충족되면. 그래서 법인과 연부, 매도계약자인 법인, 이렇게 세 가지가 동시 충족될 때 하나라도 불충족되면 매수계약자가 뭘로 바뀐다? 매도계약자.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죠. 4번 644. 자,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취득세는 비과세죠. 그러나 재산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과세한다? 위탁자. 수탁자 하면 안 돼. 유탁자. 자, 그리고 상속을 받았다. 등기도 안 되고 신고도 안 됐네. 이거 어떤 경우예요? 어떤 경우? 상속재산 분할 중에 있네요. 그럴 때는 상속인이 결정이 안 됐으므로 누가 납세무자다? 주된 상속자. 그럼 주된 상속자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얘기하나요? 민법상 가장 지분이 높은 사람. 높은 사람이 2명 이상일 때는 뭐다? 연장자.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연장자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길게?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그리고 채비지 또는 보류지는 누구 땅이다? 사업시행자. 그래서 여기는 뭐에 속지 말자? 종전의 토지 소유자에 속지 말자. 자, 그 다음 7번 과세 기준일에. 그래서 매매 등을 얘기하죠. 과세 기준일에 잔금이 끝나거나 등기가 끝나면 1년치 누가 낸다? 매수자. 숫자가 들어가야 돼요. 6월 2일부터는 1년치 누가 낸다? 매도자. 이렇게 6월 1일까지. 자, 오늘이 6월 6일이죠? 그 6월 6일 날 잔금이 끝나면 누가 내야 돼요? 매도자. 6월 1일 소유자였으므로 5월 말일 날 잔금이 끝나면 매수자. 그래서 6월 1일까지는 매수자. 2일부터는 팔고 가더라도 매도자가 6월 1일 소유자였으니까 매도자가 낸다. 그래서 과세 기준일에 6월 1일.
그 6월 1일 잔금이 끝났죠? 그럼 6월 1일부터는 누구 거야? 양수자 거지. 그리고 6월 6일 날 팔면은 이날부터 매수자 거죠? 그럼 6월 1일은 매도자였으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하고 그 다음 수입하는 자. 자, 외국인 소유. 뭐를 수입했다? 차량, 선박, 기계가 들어가면 안 되죠. 부동산은 수입이 안 되잖아요. 재산세 대상. 선박항공기. 선박항공기. 주인은 누구야? 외국인. 그러나 이득은 누가 챙겨? 재산세 부과 근거는 내 것은 아니지만 미래의 수익이 챙기는 자가 법상 납세무자다. 그래서 수입하는 자.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 납세무자가 끝났네요. 그럼 종부세 납세무자는 누구일까요? 비교가 필수예요. 주택은 숫자 갖고 따지죠? 별도 합산, 종합 합산만 대상이잖아요. 세 가지. 얼마? 공시가격 6억 초과, 별도는 공시가격 80억 초과, 종합은 공시가격 5억 초과. 그래도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는 숫자 갖고 결정합니다. 주택은 6억 초과, 1주택자는 11억 초과, 다주택자는 개인별로 6억 초과, 별도 합산은 사업자니까 80억 초과하는 것은 종부세 납세무자, 종합합산은 투기 목적 5억, 6억, 80억 초과, 종합부동산세 숫자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뭘로 들어간다? 과세표준. 여기다 세율을 곱해야죠? 그러면 뭐가 나온다? 산출세. 이렇게. 그럼 재산세 대상은 토건주 선항이죠? 그래서 재산세는 정부가 결정하잖아요. 절대 재산세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뭐다? 신고가액, 거래가액, 증명된 가액을 안 씁니다. 개인, 법인 구분 없이 뭐 기준이다? 시가표준의 기준입니다. 단 토지건축물, 주택은 부동산이죠? 시가표준에게 반드시 뭐를 곱해야 돼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 과세표준이다. 뭐가 붙어야 된다고요? 공정시장가액 비율. 비율을 쓰면 시가표준액이 내려가죠? 비율은 몇 프로? 70. 주택은 60. 주거생활 안전 60. 그리고 선박항공기는 시가표준액을 안 쓰죠? 왜? 낮게 발표하니까 부동산보다 낮게 발표. 그래서 부동산은 뭐 물어볼 때? 과세표준을 물어볼 때는 시가표준액의 8글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 재산세의 과세표준이다. 그래서 1번 나와 있네요. 토지건축물 주택. 그래서 박스 법내용이고 괄호가 시행령이죠. 토지건축물은 70, 주택은 60%.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아파트가 시가표준액이 공시가격이죠. 5억이야. 공시가격이 5억이면 5억의 세율을 곱하면 세금 폭탄 매겨요. 5억의 60%, 5억의 60%. 그러면 5억이 과세표준이 아니라 3억이 과세표준. 여기다가 세율을 곱하네요. 토지건축물 주택. 그러나 선박항공기는 시가표준액이 낮으니까 안 쓴다. 자,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은 간단하죠? 자, 그 다음 여기다 이제 세율. 아주 중요합니다. 세율. 자, 세율 구조는 뭐다? 비례세율. 비례세율과 무겁게 매기는 뭐다? 자, 누진세율로 나옵니다. 그래서 재산세 세율 구조는 뭐다? 비누. 법에서 만들죠? 법에서 만든 거를 이해를 지방에서는 표준세율과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율로 구분합니다. 구조는 비누.
자, 그럼 표준세율 요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자, 표준세율은 특별한 경우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는 조례에 의해서 몇 프로?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표준세율. 표준세율을 네 글자로 뭐라고도 얘기하나요? 탄력세율. 단 가감했다면 해당 연도만 적용합니다. 매년 적용한다. 3년간 적용한다. 틀려. 해당 연도만. 이유는 매년 내는 세금이니까 해당 연도만. 자, 그 다음 3번 또 나왔네. 자, 주택이네요. 자, 주택은 1인 소유든 공동 소유든 소유자가 다르든 토지 건물을 절대 구분 안 해요.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2번이 그 얘기예요. 토지 건물을 합산하여 이렇게. 그러나 여러 개를 물어볼 때 여러 개 주택을 물어볼 때는 합산하지 않고 개별 과세합니다. 그래도 여러 개 소유를 물어볼 때 합산하는 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죠. 토지, 종합 합산 토지, 별도 합산 토지. 나머지는 물세입니다. 그래서 갑돌이가 3억짜리 주택과 갑돌이가 2억짜리 집을 갖고 있어요. 갑돌이가 A, B 주택을 갖고 있다. 2억은 3억은 어떻게 계산했어요? 토지 건물을 합산하여. 2억은 어떻게 계산했어? 토지 건물을 합산해요. 그럼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다? 개별. 3억 따로 계산하고 2억 따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재산의 종류, 세율 나와 있죠? 세율 나와 있잖아요. 자, 토지는 아까 다 했죠? 분리로 가는 토지. 007도 있고 0.2도 있고 4%도 있고 그 다음 종합합산은 3단계 초과 누진입니다. 별도 합산도 3단계 초과 누진이라고요. 자, 이거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돼요. 007로 가는 거는 뭐가 있다? 농지, 목장, 임야. 이거는 가장 낮은 007. 그 다음 영이야 공장 가자. 영이야 터미널 가자. 영이야 염전 가자. 이에는 몇 프로? 0.2. 그 다음 사치는 무조건 몇 프로다? 4%. 이에는 007. 이런 세율을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비례세율. 6글자로 뭐라 그런다? 차등 비례세율. 그 다음 종합합산은 토지가액을 합산합니다. 합산한다고요. 근데 항상 초과 누진은 단계로 돼 있죠. 그러나 어렵게 나왔을 때는 암기해야 돼요. 종합은 몇 프로? 0.2에서 최대 몇 프로? 0.5. 반드시 앞에 거 암기해야죠. 3단계 별도는 뭐다? 0.2에서 최대 0.4. 3단계 종합 별도. 숫자 배열 어떻게 돼요? 종 2, 5. 별리 4. 다 1% 미만이에요. 종이요 별리 4. 좀 적어 놓고요. 자, 이렇게 해서 토지가 끝났다. 종합, 종이 5, 별리 4. 3단계네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뭐가 있다? 건축물입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을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건축물도 차등 비례세율이다. 건축물은 일단은 표준세율은 세 가지로 나눠져 있다. 1번 일반 건축물은 025 표준세율. 그 다음 2번은 뭐다? &, 주거지역, &, 공장, 건축물은 오염을 배출하므로 025의 2배, 025가 필수예요. 025의 2배니까 몇 프로? 0.5%. 그리고 세 번째는 사치.
사치성 건축물, 부동산은 무조건 몇 프로? 4%. 이런 세율을 뭐라 그런다? 차등 비례세율. 자, 2번을 조심해야죠. 시, 앤드 주거지역. 공장용 건축물은 0.25의 2배의 오염 배출하니까 그러면 0.5%. 이거는 5년간이 아니라 계속 0.5로 갑니다. 그리고 어렵게 나왔을 때 도시형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시주거지역이니까 도시형, 비도시형 구분이 없다고요. 어렵게 나왔을 때 계속 고율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리고 3번은 사치는 무조건 4%. 그래서 이거 꼭 조심해야 돼요. 시, 주거지역, 공장용 건축물은 0.25의 2배 0.5. 계속 오염을 배출하니까 도시형도 포함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주택.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주택이죠? 그럼 별장도 주택이고 고급 주택도 주택이네. 별장만 4%. 나머지 이외 모든 주택은 초과 누진이에요. 0.1에서 0.4. 이에는 몇 단계로 되어 있다? 4단계. 일명 주일 사랑 4단계네요. 우리의 아파트 이렇게 구합니다. 초과 누진이라고요. 그다음 별장만 4%. 나머지 모든 주택. 그럼 고급 주택은 어디로 갈까요? 고급 주택도 주택이잖아. 이렇게 별장만 4%예요. 그래서 별장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종부세랑 연결을 시켜야죠. 주택은. 나머지는 일반 주택이든 고급 주택이든 다 종부세 대상입니다. 별장은 왜 종부세 대상이 아닐까요? 4% 높은 세율. 나머지는 이렇게 낮은 세율로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별장과 고급 주택은 4%다. 무조건 틀려요. 별장만. 나머지는 이렇게 갑니다. 자, 그렇게 나와 있죠? 근데 거기 점 나와 있잖아. 1주택자. 1세대 1주택자. 공시 가격이 얼마? 9억 이하는 0.05를 인하시켜서 0.05에서 0.35로 갑니다. 4단계는 똑같고 1주택자 공시 가격 얼마 이하? 9억 이하. 그럼 니은 주택 여러 개의 주택을 갖고 있을 때는 3억 따로 2억 따로 주택별로 계산한다. 주택 가격을 합산하면 안 돼요. 토지, 건축물을 물어볼 때는 합산하고 여러 개를 물어볼 때는 주택별로. 그래서 가액에 따라 계산하고요. 주택별 가액에 따라 3억 따로 2억 따로. 그리고 고급 주택도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별장만 4% 동일하게 누진세율로 간다. 그리고 선박항공기는 참고 선박은 일반 선박은 0.3 고급 선박은 5%까지 올라가네요. 5%까지. 왜? 시가 표준액이 낮으니까 세율이 높아요. 항공기는 고급 일반 없이 3% 그냥 참고사항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지건축물 주택 표준 세율이 끝났네요. 밑에 자 용어 정리네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의 특례. 그럼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이 얼마? 9억 이하는 특례 세율을 적용해서 0.05에서 최대 0.35까지 올라간다고 그랬죠? 1번. 그다음 시가 표준액이 9억 이하 0.05에서 0.35 세율을 적용한다. 그다음 2번. 자, 2번도 개정법이에요. 1회 1세대 1주택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되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게 아니라 뭐다? 가산한다.
그래서 멀쩡한 주택이 하나 있고 신탁법에 따른 신탁이 있다면 뭐다? 다주택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가산한다. 그리고 3번 이래도 불구하고 0.35, 0.05죠? 1주택자. 자, 불구하고 잘 들어야 돼. 이거 불구하고 제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만 세율을 적용해서 50%, 가감만 세율을 적용했고 1주택자 세율을 적용했다고요. 가감만 세율을 적용한 세액이 1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보다 큰 경우, 적은 경우는 2를 적용하지 않는다. 세금 혜택을 주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가감만 세율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야. 1의 세율을 적용하니까 120이야. 그럴 때는 얼마를 징수하겠다? 100만 원. 그래서 포인트가 뭐다? 적은 경우. 1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는 2를 적용하지 않는다. 2를 적용하니까 120. 가감만 세율을 적용하니까 100만 원. 그래서 100만 원을 적용하겠다. 그 뜻이에요. 적은 경우. 자, 그 다음 4번. 자, 특례제한법. 자, 특례제한법. 1과. 1주택자죠? 1과. 1주택자야. 재산세 경감규정. 이 특례제한법이 뭐다? 각종 지방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적어놓은 법이 특례제한법이라고요. 그래서 1과. 자, 1주택자죠? 그다음 경감 규정에 따른 어쩌고저쩌고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에 중복하여 그래서 1주택자도 적용되고 감면 대상에도 적용되면 이럴 때는 세부담을 줄여주는 거죠. 결국 그다음 경감 효과가 큰 거 작은 거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결론 3번 4번은 1주택자에게 세금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큰 거를 적용하는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해서 세부담을 많이 줄여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무겁게 매기는 뭘로 간다? 중과세율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중과세율은 뭐를 중과한다? 과밀억제권 드디어 나왔다. 수도권이죠. 과밀억제권에서 공장신증서를 위한 뭐다? 공장용 토지가 아니라 건축물입니다. 수도권에 공장을 짓거나 늘리면 어떻게 된다? 인구 중과가 된다. 그래서 재산세는 표준세율의 몇 배로 중과한다? 5배. 그럼 5배는 1.25%. 그럼 중과세 제척기간은 5년간만 적용합니다.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 여기서 어렵게 나왔을 때 과밀억제권은 도시형 공장은 제외합니다. 주거지역의 공장용 건축물은 도시형을 포함합니다. 어렵게 나왔을 때는 항상 수도권, 도시형 공장은 제외한다는 것. 자, 그래서 도시형 공장 제외라고 나왔죠? 건축물. 그래서 최초의 과세 기준으로부터 0.25의 5배. 즉 1.25%, 1%가 넘어가는 거네요.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에서 1% 세율이 넘어가는 거는 사치 4%, 이에 1.25. 나머지는 다 1%가 안 되는 걸로 이루어져 있네요. 그래서 과밀억제권.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알아둘 게 있어. 과밀억제권의 공장신증설 수도권이죠. 수도권이라도 뭐다? 공업지역,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유치지역 이런 거는 제외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 과밀억제권 안에서 공장신증서를 위한 건축물은 인구중과 억제를 위해서 표준세율의 5배로 중과합니다. 최초 과세 기준으로부터 5년간
1.25. 단 공업지역 산업단지는 중과세를 안 하고 제외니까 표준세율. 그럼 이 이름이 나오면 025로 표준세율로 과세한다는 뜻입니다. 공업지역 산업단지 유치지역은 중과를 하면 안 되겠죠? 025로 과세한다. 이렇게 해서 중과세율까지 끝났네요. 자, 그 다음 재산세 도시지역분. 자, 부동산이 있다. 자, 부동산이 있어요. 갑돌이가 부동산이 있으면 뭐를 계산한다? 재산세를 부과하고 이 부동산이 조례로 정하는 지역, 즉 도시지역에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률 규정에 따라 도시지역에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그래서 도시지역에 있다면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그래서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다시 계산하죠. 따로따로 계산한다. 왜 따로따로 계산할까요? 세율이 달라. 그럼 이게 100만 원이고 이게 20만 원이다. 계산은 따로따로 하되 1의 세액과 2의 세액을 합산하여 뭐다? 재산세로 부과할 수 있다. 그럼 재산세는 얼마가 돼? 120. 그럼 결론은 뭐다? 도시지역분은 재산세입니다. 자, 그래서 도시지역분 다 필요 없고 퍼런 거. 자,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이 되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기업과 니은의 세액을 합산하여 뭘로 부과할 수 있다? 재산세로 부과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100만 원 따로 보내고 도시지역분 따로 보내도 되고 합쳐서 기역, 니은 120. 그래도 기역은 재산세, 세율을 적용하고 니은, 도시지역분은 세율이 얼마만큼 될까요? 표준세율이 114. 숫자별 114만큼. 나머지는 필요 없다고요. 그래서 도시지역분은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다. 이렇게만 알아두면 되네요. 자, 그 다음 납세지. 항상 부동산은 어디? 소재지, 시군구. 다 소재지입니다. 그리고 부가와 징수는 항상 과세 기준일은 몇 월 며칠? 6월 1일. 자, 그 다음 징수 방법이네요. 자, 징수 방법은 고지납부. 때가 되면 정부가 결정해서 고지서가 날라온다. 보통징수. 그럼 5가지로 구분하죠. 토건주 선항으로. 그럼 고지세는 납기 개시. 언제까지 보낸다? 5일 전. 중요한 거는 5일은 납기 개시. 납부 기한하면 틀려요. 납부 기한하면 5일밖에 여유가 없잖아요. 납기 개시. 자, 그 다음 이제 양과로 2번 신고 의무가 있다. 이거 이번 시험에 필수입니다. 자, 신고 의무가 있어요. 재산세는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인데 왜 신고 의무가 있다? 이상하지 않아요? 자, 대표적으로 하나만 보자고요. 매매. 자, 잔금이 끝났어. 근데 누가? 매수자가 등기를 안 해가. 그럼 등기를 안 하면 가만 있으면 누구에게 고지서가 날라와? 공부상 소유자에게 날라오죠. 그러니까 공부상 소유자는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라. 그 뜻이에요. 신고할 의무가 있다.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죠. 6월 1일부터 자, 신고 기한이 5일 연장됐어요. 그래서 과세 기준일로부터 15일입니다. 아주 중요한 숫자예요. 15일. 그래서 과세 기준일로부터 12일 이내 소재지를 관할한 지자체에게 증거 서류를 갖춰서 신고하라. 그러면 사실상 소유자에게 고지서를 보내겠죠. 그래서 신고 사유가
1번부터 6번까지 있어. 이거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이거 박스를 만들어 놓고 다음 중 신고 사유 중 잘못된 내용으로 묶인 거는 몇 개인가? 옳은 건 몇 개인가? 1번 권리변동. 자, 권리변동. 자, 권리변동. 등기가 자, 잔금이 끝났다. 권리변동이 생겼죠? 그럼 매수자가 등기를 안 하가면 누가 신고하는 거야? 공부상 소유자가. 과세 기준일로부터 15일. 자, 1번 공부상 소유자가 신고하는 거예요. 안 하면 공부상 소유자, 매도자에게 날라오니까 그럼 공부상 소유자는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라 이거지.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상속받으면 누가 신고한 거야? 주된 상속자가. 왜? 가만히 있으면 주된 상속자에게 날라오니까 상속인을 신고하라 이거지. 그리고 신탁재산은 누가 신고하라? 수탁자. 즉 실질 소유자,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종중재산은 가만히 있으면 종중에게 날라오죠. 그래서 공부상 소유자를 신고하라. 그럼 종중에게 날아가지. 그 다음 1세대가 둘 이상 주택을 소유해서 그럼 우리가 주택수 따질 때 제외되는 주택들도 있다고요. 주택을 세대원이 여러 개 갖고 있죠. 근데 1주택자들일 때 제외되는 주택도 있어요. 시가 표준액 1억이야. 상속받았는데 5년이 미경과. 그럼 이런 주택은 제외해야죠. 가만히 있으면 고지서가 자기에게 날라오니까. 그래서 1세대가 둘 이상 주택을 소유한다. 이거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1조 제2조 1항이 뭐다? 주택수 산정에 제외되는 주택을 갖고 있다. 그래서 세율을 받으려면 받으려는 경우 뭐다? 그 세대원은 신고하라. 그러면 하나로 봐서 세금 혜택을 주겠다. 세대원이 신고하는 거야. 세대원. 그 다음 6번.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이 다르거나 사실상 현황이 변경되었죠? 변경되어 해당 재산 변경됐을 때는 누가 신고하라? 사실상 소유자가 신고하라. 그래야 공부상 소유자에게 고지서가 날아가죠. 그래서 신고 사유 1번부터 4번은 별 의미가 없고 5번 그 세대원 신고하라. 그럼 1주택자로 봐서 세금 혜택을 주고 그리고 공부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가 다르거나 뭐다? 변경된 경우는 누가 신고하라? 사실상 소유자. 그래서 6번은 뭐에 속지 말자? 공부상 소유자에 속으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고를 안 하더라도 뭐다? 가산세 적용을 안 합니다. 그럼 신고를 안 하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한다? 직권조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있다. 틀려요. 등기소가 아니니까. 그럼 이 법은 왜 만들었어요? 실질 소유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다. 신고할 의무는 있대. 세금상 불이익은 없다. 공무원들이 직권조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그 얘기라고요. 등기할 수 있다. 틀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실질 소유자에게 6월 1일 사실상 소유자에게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자, 고지서가 날라오면 우리는 납기 내에 납부를 하면 끝나겠죠? 그럼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물세임으로 7월 16일부터 7월 말일. 그 다음 토지는 제일 밑에 나와 있네요. 9월 16일부터 9월 말일. 왜 토지가 9월이에요? 합산하니까 늦어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주택입니다. 그럼 주택은 토지가액을 합산하니까 일시에 세금이 많이 나오죠? 그럼 납세자가 부담을 가지니까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7월 말일.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말일 오른쪽 단주의하자 얼마이야? 20만 원 이하는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2분의 1, 2분의 1 보낼 수 있고 한꺼번에 7월 달도 보낼 수 있다. 그럼 결론은 뭐다? 20만 원 이하는 어디에서만 쓰는 거다? 주택에만 쓰는 거예요. 주택에만 쓴다. 자, 그 다음 수십은. 자, 모든 세금은 뭐다? 누락, 위법, 착오등이 있으면 세금을 걷어야죠. 수시로 부가징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야 세금이 들어와. 그래서 납기 아주 중요하죠. 그럼 종부세는 납기가 언제야? 간단하죠. 겨울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가 납기입니다. 납부 기간의 약자라고요. 종부세는 하나로 통일되는 겁니다. 재산세는 이렇게 복잡해요. 종합부동산세는 겨울이다. 12월 1일부터 15일. 그래서 납부기간은 약 보름이 되겠네요. 종부세랑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648쪽으로 들어갑니다. 소액은 징수를 면제한다. 그래서 고지서 1매당 세액의 요건이 뭐다? 2,000원 미만. 요건입니다. 그러면 2,000원인 경우는 부과한다로 바뀌어요. 미만. 그 다음 신탁재산에 대한 수탁자의 물정 납세 의무 어쩌고 저쩌고. 수탁자는 위탁자를 대신해서 뭐다?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래야 세금이 들어오니까. 무슨 뜻이다?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재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뭐다? 체납한 경우 압류가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재산을 매각합니다. 그래서 체납처분비 체납했다.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해야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해. 모자라. 그럼 이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맡겨놓은 신탁재산이 있죠. 그래서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 위탁자의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위탁자가 재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체납해. 그럼 위탁자의 재산에 뭐다?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모자라 미치지 못하면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이 있죠? 그럼 이럴 때는 세금을 누가 내야 된다? 수탁자.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 6번. 세부담 상한. 이것도 필수입니다. 세부담 상한도. 자, 토지건축물 개정법이네요. 법인도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무조건 100분의 100씩. 그래서 직전 연도 세액이 해당 연도 세액과 비교하죠. 작년 해당 연도. 그래서 작년이 100분의 100이잖아요. 해당 연도 100분의 150. 그 해당 연도 세액이 직전 연도 세액보다 100분의 150을 초과할 때는 무한대가 안 되죠. 100분의 150을 해당 연도 세액으로 한다. 그럼 이 뜻은 뭐다? 50%까지만 올려라. 150이에요. 그러나 주택은 달라. 공시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3억 이하. 3억 이하죠. 세부담 상한은 100분의 105. 3억 초과 6억 이하는 100분의 110. 그 다음 6억 초과는 100분의 130. 그래서 주택은 뭐다? 100분의 150이 없다. 그럼 이번에 개정된 거는 법인입니다. 예. 여기 법인이 들어가면 안 돼요. 법인은 투기 목적. 무조건 150%입니다. 그러나 이 주택은 개인만을 쓴다는 것.
그래서 105%, 110%, 130%. 그래서 주택은 150이 없어요. 법인은 위로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토지건축물, 법인 소유주택은 공시가격에 관계없이 무조건 100분의 150, 150%. 그 다음 주택, 법인 제외. 세부담 상한. 자, 종부세랑 비교해야죠. 종부세는 150% 해당될 때. 근데 주택은 달라요. 주택은 2주택 이하 종부세. 2주택 이하는 150%. 근데 2주택인데 조정 대상 지역에 있어요. 조정 지역에 있거나 지역과 관계없이 3주택 이상일 때는 작년 대비 해당 연도 세부담 상한은 300%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종부세는 200%가 없어요.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이거나 지역과 관계없이 3주택 이상은 300. 그럼 150은 뭐다? 종합합산, 별도 합산이 되겠죠? 토지. 이렇게. 재산세는 이렇게 하고 종부세는 이렇게. 그럼 뭐만 외우면 된다? 300.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이거나 지역과 관계없이 3주택 이상은 몇 프로? 300%. 나머지는 전부 150% 이렇게. 자, 그럼 7번. 이거는 상식이잖아. 재산세에 함께 내는 세금은 뭐다? 농어촌 특별세가 아니라 지방교육세 20%예요. 그럼 과로 도시지역부는 제외. 여기에서만 제외합니다. 20%면 굉장히 세금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지역부는 재산세다. 단 어디서만 제외한다? 도시. 지역부는 뭐다? 지방교육세 20% 계산할 때는 제외. 그 다음 8번. 자, 병기되는 조세. 원래 소방부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자원분, 시설분, 소방분만 출제되죠? 고지할 수 있다. 원래는 따로따로 보는 독립세입니다. 함께 적어 나란히 고지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러면 안 돼요. 할 수 있다. 그 다음 재산세는 대장과세죠. 비치.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과세사항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된다. 즉 대장을 근거로 과세한다. 대장과세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럼 전산 처리할 때는 당연히 과세 대상을 갖춘 거로 보내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간에는 뭐다? 비교를 했어요. 중요한 거. 자, 잠시 쉬었다 진행합니다.